매일 흔들리는 나를 위한 심리 처방. 1. 감정적으로 화풀이 한다면. 어떤 이들은 화를 표출함으로써 내면의 불만을 해소하면서도 자신이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진짜 자신을 화나게 한 사람 대신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화를 터뜨리곤 합니다. 이는 모두 무심결에 내면의 불만을 표출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밤 술집에서 접대하느라 바쁜 남편이 있습니다. 그의 아내는 가정의 소홀한 그를 원망하면서도 그에게 화는 내지 못합니다. 대신 매일 그녀의 비서를 나무라며 괴롭힙니다. 이 여성은 비서를 자신의 부정적 감정을 버리는 쓰레기통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책망하고 싶은 상대는 정작 따로 있으면서 상관없는 사람에게 화를 쏟아내는 사람. 그것이 자신을 화나게 만든 사람을 향한 간접적인 분출의 표출이건 무의식적인 분노 표출이건 모두 상대가 만만하고 자신보다 약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겠지요. 그냥 화가 나서 화를 내는 것뿐이야. 뭐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정말 두려울 것이 없다면 왜 당사자에게 직접 자신의 불만을 토로하지 못하나요? 우리 주변에도 종종 갑에 대한 불만을 다짜고짜 을에게 터뜨리는 일이 많습니다. 가장 익숙한 예로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퇴근 후 자신의 배우자나 아이에게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와 말다툼한 후 회사에 출근해서 그 스트레스를 자신의 동료와 부하 직원에게 푸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인을 감정적으로 대하며 화풀이하는 상황을 만들지 않으려면 감정과 일을 분리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가정의 일은 별개입니다.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받은 스트레스와 회사의 일도 별개지요. 각각의 장소에서 적절하게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면 적어도 을에게 그 스트레스를 푸는 일만은 피해야 합니다. 2. 부정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있다면. 우리는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어른임에도 타인의 비난에 압박감을 느낍니다. 두려움 때문일까요? 아니면 세상을 너무 잘 알기 때문일까요? 또 우리가 타인의 비난을 받아들이는 것은 무능해서일까요? 아니면 겸손해서일까요? 타인의 비난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하고 적절한 순간에 내 의견을 피력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그 답답함에 숨이 막힐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상황이 오래도록 계속된다면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힐 수 있는 불쾌함과 답답함을 해소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타인에게 비난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당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의 질책에 조금이라도 불편한 느낌이 들었다면 말입니다. 물론 누군가 이를 두고 철없는 행동이라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시선과 타인의 기분에 맞추기 위해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불쾌한 감정을 마음속에 꾹꾹 눌러 담은 채 살아야 한다는 건데 정말 그럴 수 있나요? 가끔 우리는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을 향한 타인의 비평과 질책 앞에서 감정을 억누르는 편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감정을 억누르면 결국 자신의 정신 건강만 해칠 뿐입니다. 억압된 감정을 해소하고자 매번 그 자리에서 불만을 표출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질책을 받았다면 자신을 비난한 사람과 대화를 해보세요. 그 과정에서 난 그런 사람이 절대 아니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고 나아가
그 상대와 원만한 관계로 지내는 것이야말로 억눌린 감정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후회만 반복하고 있다면 어떤 사람이 일을 다 해놓고 후회를 하거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상황을 만회하고 싶다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일을 다시 잘 해내거나 반성하기 전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나은 쪽으로 변화를 주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자신이 임했던 태도를 바꾸려고 결심하는 순간 우리는 그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스스로를 바꾸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변화하여 상황을 해결하기보다는 그저 주저앉아 과거를 후회하는 쪽을 선택하고는 합니다. 반성만 하고 변화하지 않는 것과 스스로 달라지는 것 중 전자가 후자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말만 하고 굳이 힘들게 무언가를 할 필요가 없지만 후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하니까요. 누구나 마음속으로 후회를 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진심으로 후회하고 나서도 여전히 후회할 일을 저지릅니다. 왜냐하면 일이 벌어지고 나서 후회하는 것이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먼저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훨씬 편하고 쉽기 때문입니다. 후회하는 동안에는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후회하며 자신을 돌이켜볼 기회로 삼는다는 명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약도 없는 병이 바로 후회입니다. 어떤 일을 후회한다고 해서 그 일을 만회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사실 길고 긴 인생의 여정에서 후회할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후회하는 일의 대부분은 어제 스스로 그러지 말자고 굳게 다짐했던 일들입니다. 하지만 노력하면 후회할 일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에게 묻는 것입니다. 5년 혹은 10년 뒤 지금 하려는 일을 돌이켜봤을 때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까? 라고 말입니다. 만약 후회할 것 같다는 느낌보다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더 강하게 든다면 도전하면 됩니다. 아니라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고민도 접어버리세요. 4. 끊임없이 자신을 비하한다면 천부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중에 간혹 스스로를 우둔하기 그지없다고 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절세 미녀들 중 스스로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들의 이해하기 어려운 열등감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첫째, 자기 상상 속의 결함을 사실로 여기고 불안해하며 안간힘을 써서 감추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째, 인간에겐 당연히 결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나는 부족하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던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것을 갖추었는데 겸손하기까지 하다는 명성을 얻기 위해서 말입니다. 선천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스스로를 멍청하다고 말하는 것이나 꽃처럼 아름다운 여인이 스스로를 추녀라고 말하는 것 모두 자기를 비하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표현이 스스로를 평가절하 하는 척하는 행동, 즉 가식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나는 가난하다 라고 말하는 억만장자의 말이 진실로 들리지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선천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직 부족합니다 라고 말하면 매우 겸손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겸손과 위선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는 말이 왜 어떤 이에게는 겸손이 되고 다른 어떤 이에게는 위선이 되는 걸까요? 그것은 당신이 저는 아직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때의 태도가 상대에게 진심으로 느껴지냐? 아니면 말만 번지르르한 가식적인 태도로 보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진심 어린 태도입니다. 덧붙여 당신의 겸손이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면 다른 사람이 당신의 겸손을 위선이라고 말한들 그에 휘둘릴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